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고요?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결혼식장 입구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고 사진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린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아니라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 여자가 서 있다. 그녀의 나이는 60대 후반. 그녀 옆에는 같은 나이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다. 경비 주제에 감히 재벌 회장 옆에 서겠다는 겁니까? 청년의 목소리는 점점 커진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쏠린다. 여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만들 해라.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한다. 어머니, 당신 지금이라도 도망가요. 여긴 당신이 버틸 자리 아니에요. 젊은 여자가 남자에게 속삭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하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본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저는 도망 안 갑니다. 그 순간 결혼식장 안이 술렁인다. 사람들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온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 빨라진다. 그날의 결혼식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기업 본사 건물 앞에서 시작된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 아침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드나드는 곳. 이 건물의 1층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한 남자가 있다. 이름은 강민수. 올해 나이 63. 사람들은 그를 그저 경비 아저씨라고 불렀다. 이름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그저 그런 경비원. 젊은 직원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이 든 직원들도 그냥 지나친다. 강민수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한때는 달랐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일이다. 또 하루가 시작이네. 강민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뜬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원룸을 둘러본다. 낡은 냉장고, 싱크대,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본다. 거울 속 남자의 얼굴은 주름이 깊고 머리는 거의 휘어졌다. 눈가의 주름은 언제부터 이렇게 깊어졌을까? 그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면도를 한다. 손놀림은 정확하다. 구두를 닦는다. 경비복을 단정히 입는다. 거울 앞에 서서 깃을 바로잡는다. 예전처럼 제복을 입던 그때처럼. 예전엔 범인을 잡던 손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 거칠고 주름진 손. 하지만 아직도 힘은 남아있다. 강민수는 젊은 시절 경찰이었다. 그것도 강력계 형사였다. 25에 경찰이 되어 30년을 일했다. 밤낮 없이 뛰어다녔고 정의 하나로 살았다. 동료들은 그를 믿었고 후배들은 그를 따랐다. 범인을 잡을 때의 그 쾌감, 피해자가 감사하다고 말할 때의 그 뿌듯함.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눈앞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용의자를 추격하던 중이었다. 강민수가 먼저 달려갔고 동료는 뒤를 따랐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나타났다. 강민수는 피했지만 동료는 피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강민수는 경찰을 그만두었다. 아무도 그를 탓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퇴직하고 나니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었다. 아내는 몇 해 전 병으로 먼저 떠났다. 암이었다. 투병 생활이 길었고
강민수는 그녀를 간호하며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아내가 떠난 뒤 집은 너무 조용해졌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방을 채울 뿐이었다. 자식은 딸 하나. 지방에서 결혼해 살고 있다. 1년에 한두 번 전화가 온다. 명절 때 한 번 보는 게 전부다. 강민수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했다. 그리고 선택한 일이 이 재벌 회사 건물 경비였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일, 그저 서 있기만 하면 되는 일. 강민수는 그렇게 3년을 보냈다. 아저씨, 문 좀 빨리 열어줘요. 네, 잠시만요. 경비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말을 반복한다. 직원들은 그를 보지 않는다. 그냥 지나친다. 강민수는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지만 그들은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는다. 어떤 직원은 택배를 받으라고 소리치고 어떤 직원은 주차 위치를 물어본다. 강민수는 친절하게 대답한다.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는 드물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저 경비일 뿐이다. 강민수는 그런 시선이 편하기도 했다. 과거를 묻지 않으니 과거를 숨기기도 쉬웠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건물 앞이 소란스럽다. 검은 차 여러 대가 건물 앞으로 들어온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핀다. 직원들이 허리를 숙이며 대기한다. 회장님 오신다. 누군가 소리친다. 강민수는 경비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그도 자세를 바로잡는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린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단정한 정장 차림, 짧게 자른 머리, 표정은 차갑다. 그녀가 바로 이 회사의 회장, 윤서희다. 윤서희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지만 그녀는 답하지 않는다. 강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본다. 윤서희, 이 회사의 회장이자 재벌 그룹의 실질적인 총수. 젊은 시절 남편을 사고로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회사를 키워 여기까지 온 인물이다. 남편이 세운 작은 무역회사를 대기업으로 키웠다. 냉정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업계에서 철의 여인이라고 불린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냉정하고 차갑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직원들은 그녀를 두려워한다. 자식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조심스럽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녀가 밤마다 혼자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그녀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그날도 늘 그렇듯 윤서희는 아무 말 없이 걸어간다. 직원들이 뒤를 따르고 서류를 건네려고 대기한다.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앞만 본다. 그런데 갑자기 휘청. 그녀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진다. 직원들이 놀라 소리를 지른다. 회장님, 누가 119 불러요. 혼란스러운 상황. 사람들이 우왕좌왕한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은 바로 강민수였다. 그는 경비실에서 뛰어나와 윤서희 옆에 무릎을 꿇는다. 손으로 그녀의 맥을 짚는다. 호흡을 확인한다. 동공을 본다. 숨 크게 쉬세요. 지금 바로 병원 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다. 손놀림은 정확하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사람들은 그가 그저 경비인 줄만 알았다. 병원 응급실. 윤서희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다. 의사가 말한다. 과로입니다. 며칠 푹 쉬셔야 합니다. 윤서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사가 나간 뒤 눈을 감는다. 피곤하다. 너무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강민수가 들어온다.
그는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본다. 들어오세요. 윤서희가 눈을 뜨며 말한다.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괜찮으십니까?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신 아까 왜 그렇게 침착했죠? 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한다. 예전에 조금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경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서희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본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선명하다. 그날 이후 윤서희는 이상하게도 그 경비를 자주 보게 된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다. 말없이 고개 숙이며 문을 열어주던 남자. 윤서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주시한다. 다른 경비들과는 뭔가 다르다. 자세가 다르다. 눈빛이 다르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작은 호기심이 생긴다. 어느 날 저녁 윤서희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춘다. 직원들이 먼저 나가고 건물은 조용해진다. 그녀는 1층 로비로 내려온다. 강민수가 경비실에서 나와 인사한다. 오늘도 혼자 근무합니까? 네. 퇴근은 언제 하시죠? 밤 11시입니다. 윤서희는 그를 처음으로 조금 더 오래 바라본다. 강민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당당하지는 않지만 비굴하지도 않다. 수고하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짧은 대화. 하지만 뭔가 달랐다. 며칠 뒤 회사에서 작은 사고가 난다. 외부인이 건물 안으로 몰래 들어왔다. CCTV를 피해 이동하고 사무실 문을 열려고 시도한다. 밤늦은 시간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뒤였다. 강민수가 순찰 중 그 모습을 발견한다. 거기 멈추세요. 그의 목소리는 경비의 목소리가 아니다. 경찰의 목소리다. 침입자가 놀라 뒤돌아보고 도망치려 한다. 강민수는 주저없이 뛰어간다. 63의 나이지만 움직임은 빠르다. 그는 침입자를 붙잡고 팔을 제압한다. 정확한 기술이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강민수는 침입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 소식은 곧바로 회사 전체에 퍼진다. 경비가 침입자를 붙잡았대요. 어떻게 붙잡았대요? 완전 프로처럼 했대요. 직원들이 수군거린다. 강민수는 평소처럼 경비실에 앉아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그 소식은 윤서희 귀에도 들어간다. 경비가 용감하게 막았다고요? 네,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윤서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그 남자를 떠올린다. 윤서희는 강민수를 따로 부른다. 회장실, 넓은 공간, 큰 책상,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 야경. 강민수는 문 앞에 서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다. 들어오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간다. 윤서희는 책상 뒤에 앉아 그를 바라본다. 전에 말했죠. 예전에 그런 일 했다고. 네. 경찰이었습니까? 강민수는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네. 왜 그만뒀습니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사람 하나를 눈앞에서 잃었습니다. 윤서희는 더 묻지 않는다. 그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읽는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짧게 인사를 나누기 시작한다. 아주 짧은 말. 오늘은 날이 춥네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비가 오네요. 우산 가져가세요. 아무 말도 아닌 말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인다. 윤서희는 자신도 모르게 강민수를 찾게 된다. 출근할 때 그가 보이면 안심이 된다. 강민수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조금 더 깊게 고개를 숙인다. 작은 변화. 하지만 분명한 변화. 그러나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윤서희의 자식들이었다.
큰아들 윤재욱, 둘째 딸 윤미선, 막내 아들 윤재훈. 세 남매는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다고 느낀다. 어머니가 요즘 경비랑 자주 이야기한다더라. 윤재욱이 동생들에게 말한다. 그게 뭐 어때서? 윤미선이 대답한다. 괜히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경비가 무슨 수로 회장 옆까지. 윤재훈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세 남매는 불안하다. 어머니가 외로운 건 안다. 하지만 경비와 가까워지는 건 다른 문제다. 며칠 뒤 윤재욱은 사람을 시켜 강민수를 조사한다. 이름은 강민수 63. 전직 경찰, 강력계 형사 출신. 30년 근무 후 조기 퇴직. 아내 사망, 자식 1명 지방 거주. 보고서를 읽으며 윤재욱은 고개를 끄덕인다. 경찰 출신이었군.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지켜봐. 뭔가 수상한 움직임 있으면 바로 보고해. 알겠습니다. 윤재욱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다. 어느 날 저녁 윤서희는 강민수에게 조용히 말한다. 오늘 퇴근 후에 잠깐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강민수는 놀라 그녀를 바라본다. 제가 감히요? 사적인 부탁이에요. 그는 한참 망설인다.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외로움이 보인다. 알겠습니다. 윤서희는 작게 미소 짓는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다. 작은 찻집, 사람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는다. 강민수는 어색해한다. 이런 자리가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데 와본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나도 그래요. 차가 나온다. 따뜻한 김이 올라온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신다. 당신 가족은 없습니까? 딸 하나 있습니다.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주 보나요? 1년에 한두 번요. 윤서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도 비슷하다. 자식들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다. 나는 남편을 아주 일찍 잃었어요. 강민수는 조용히 듣는다.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울지도 못했죠.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 말에 윤서희의 눈이 살짝 젖는다. 오랜만에 듣는 위로의 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공기가 흐른다. 서로 말수는 적지만 이상하게 편안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뒤 강민수는 다시 회장실로 불려간다. 회장실 안은 조용했다. 큰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윤서희는 책상 앞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수가 들어오자 그녀는 천천히 돌아선다. 당신 오늘부터 제 개인 경비를 맡아주세요. 강민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춘다. 개인 경비? 그건 경력 있는 경호원들이 하는 일이다. 자신 같은 나이 든 경비가 할 일이 아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당신뿐입니다. 윤서희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강민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본다. 그 눈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보인다. 알겠습니다. 강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강민수는 건물 경비가 아닌 회장의 바로 옆에서 근무하게 된다. 운전기사 옆자리, 회장실 밖 복도, 회의실 입구. 항상 조금 떨어진 거리지만 그녀가 보이는 곳에 있다. 강민수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한다. 단순히 경호만 하는 게 아니다. 그녀가 안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달라진다. 어제까지 1층 경비실에 있던 남자가 오늘은 회장 바로 옆에 있다. 직원들은 수군거린다. 저 경비 뭐야? 갑자기 회장 옆에 붙었네. 무슨 연줄이 있나 보지.
강민수는 그런 시선을 느끼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타인의 시선에 무뎌졌다.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돌기 시작한다. 경비가 회장 개인 경비됐대. 어쩐지 요즘 눈에 자주 띄더라. 나이도 많은데 왜 하필 저 사람이야? 지나치게 가까운 거 아니야? 식당에서,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커진다. 그 말들은 곧 자식들 귀에도 들어간다. 윤재욱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회장님께서 경비를 개인 경호로 승격시키셨습니다. 뭐? 윤재욱의 얼굴이 굳는다. 그날 저녁 윤재욱은 어머니를 찾아간다. 어머니, 그 경비 왜 곁에 둡니까? 윤서인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든다.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 괜찮아 보인다고 아무나 믿으면 안 됩니다. 내 판단이다. 그 판단이 회사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윤재욱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윤서인은 서류를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본다. 회사 걱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머니, 나가봐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윤재욱은 더 말하지 못하고 문을 나선다. 복도에서 그는 주먹을 쥔다. 자식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다. 며칠 뒤 윤서인은 갑작스럽게 병원 검진을 받는다. 정기 검진 날짜였지만 그녀는 늘 미루곤 했다. 이번에는 강민수가 조용히 권했다. 검진 날짜 지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바빠서 못 갔어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윤서인은 그의 말에 결국 병원에 간다. 강민수는 병원 입구에서 조용히 서서 기다린다.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말한다. 아닙니다. 여기서 지키겠습니다. 그는 늘 그 자리를 지킨다.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비가 오기 시작해도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 검진이 끝난 뒤 윤서인은 조금 지친 얼굴로 나온다. 강민수가 다가간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작게 웃는다. 괜히 불렀네요. 밖에서 오래 기다렸죠? 괜찮습니다. 당신은 늘 괜찮다고만 하네요. 윤서인은 그의 어깨가 약간 젖어 있는 걸 본다. 비를 맞았다. 우산도 안 쓰고 기다렸어요? 괜찮습니다. 강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인다. 윤서인은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진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날 저녁 윤서인은 혼자 집에서 식사를 준비한다.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그녀는 늘 혼자였다. 숟가락을 들다가 실수로 떨어뜨린다.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보며 그녀는 한숨을 쉰다. 그 소리를 듣고 강민수가 달려온다. 그는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숟가락을 줍는다. 깨끗이 씻어서 그녀에게 건넨다. 여기 있습니다. 윤서인은 그를 보며 문득 웃는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당신 혹시 배고프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같이 먹어요. 강민수는 당황한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는다. 음식은 간단하다. 밥, 국, 몇 가지 반찬. 하지만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다. 윤서인은 밥을 먹다가 문득 입을 연다. 당신은 왜 아직도 혼자입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요. 외롭지는 않습니까? 강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한다. 외로운 건 익숙합니다. 그 말에 윤서인은 잠시 고개를 돌린다. 그녀도 마찬가지다. 외로움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나도 그래요. 외로움에 익숙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말은 없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
다음 날 윤서인은 강민수에게 다시 제안한다. 오늘 퇴근 후에 잠깐 같이 차 한 잔 더 하실래요? 강민수는 이번에는 조금 덜 망설인다. 알겠습니다. 같은 찻집, 같은 자리. 하지만 분위기는 지난번과 다르다. 조금 더 편안하다.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으세요? 윤서희가 묻는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알아요. 신경 안 씁니다. 강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한다. 윤서희는 그의 침착함이 좋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찻집 밖. 차에 오르기 전 윤서희가 한마디 툭 던진다.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강민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뛴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무언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멀리서 한 사람이 보고 있었다. 바로 윤재욱이다. 그는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두 사람을 지켜본다. 어머니가 경비랑 단둘이 찻집에 그의 얼굴이 굳는다. 주먹을 쥔다. 그날 밤 세 남매가 따로 모인다. 윤재욱의 집. 거실에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윤재욱이 말한다. 오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윤미선이 대답한다. 예민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저 남자에게 빠지고 있다고. 그래도 경비잖아. 설마 뭐가 되겠어? 윤재훈이 말한다. 바로 그게 문제야. 어머니가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고 있어. 윤재욱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지금 당장 잘라야 합니다. 어떻게? 어머니 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입시다. 조용한 음모가 시작된다. 며칠 뒤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회장 옆 경비가 회사 돈에 손을 댄대. 예전에 경찰이었다던데 그때도 문제 있었다더라. 비리로 쫓겨났다던데? 직원들이 식당에서,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수군거린다. 소문은 빠르게 퍼진다. 강민수의 귀에도 그 말이 들어온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일을 할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다. 의심과 경계의 시선. 윤서희는 소문을 듣고 강민수를 부른다. 회장실. 두 사람만 있다. 요즘 이상한 말이 돌고 있어요. 압니다. 당신 혹시 숨기는 게 있습니까? 강민수는 잠시 고개를 떨군다. 숨기는 게 있냐는 질문. 그는 대답하기 어렵다. 없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완전히 솔직하지 못하다. 윤서희는 그것을 느낀다. 나를 못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강민수는 입술을 깨문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 윤서희는 아주 천천히 말한다. 나는 사람을 잃는 걸 2번은 못 견딥니다.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 강민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본다. 예. 하지만 윤서희는 여전히 불안하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다. 가보세요. 강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간다. 문이 닫힌 뒤 윤서희는 깊은 한숨을 쉰다. 그날 밤 강민수는 혼자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연다.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 사건 기록들이 들어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상자를 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열어야만 했다. 그중 하나의 사건 기록. 20년 전 교통사고 사건. 그는 그 파일을 펼친다. 피해자 이름 윤진호. 강민수의 손이 떨린다. 윤진호. 윤서희의 남편이었다. 설마. 그는 사진을 본다. 부서진 차, 현장 사진, 부검 보고서, 그리고 그 밑에 쓰인 결론.
단순 교통사고. 하지만 강민수는 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강민수는 밤새 그 사고 기록을 들여다본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 당시 현장 사진을 자세히 본다. 브레이크 자국이 이상하다. 급제동의 흔적이 없다. 그리고 차량 정비 기록도 조작된 흔적이 보인다. 당시 그는 이 사건을 단순 사고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남아 있었다. 내가 그걸 놓쳤구나. 그는 깊은 한숨을 쉰다. 만약 그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만약 조금 더 깊이 파고들었다면? 강민수는 책상에 머리를 묻는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넨다. 어제는 잘 들어갔어요? 예. 강민수는 평소보다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윤서인은 그의 표정이 이상한 걸 느낀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닙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럽니다. 윤서인은 더 묻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쓰인다. 그날 오후 윤재욱이 강민수를 부른다. 회의실. 두 사람만 있다. 윤재욱은 책상에 기대어 강민수를 내려다본다. 당신 예전에 맡았던 교통사고 사건 있죠? 강민수의 얼굴이 굳는다.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사고 말입니다. 침묵. 강민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 사고가 아직도 사고라고 믿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윤재욱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그럼 왜 아직도 우리 어머니 옆에 있습니까? 당신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민수는 고개를 숙인다. 윤재욱은 한 발짝 다가선다. 당신이 그 사고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 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우리 어머니 곁을 떠나세요. 그게 당신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안 됩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든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죠? 제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지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우리 어머니를 지켜요? 윤재욱은 비웃는다. 하지만 강민수는 물러서지 않는다. 며칠 뒤 강민수는 경비실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한다. 두툼한 봉투. 열어보니 현금이 가득 들어있다. 그리고 쪽지 하나. 조용히 떠나세요. 이게 마지막 제안입니다. 강민수는 봉투를 들고 잠시 고민한다. 돈을 받고 떠나면 모든 게 편해진다. 윤서희도 자식들도 자신도. 하지만 그는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안 됩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음 날 그 봉투는 윤재욱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비서가 보고한다. 거절했습니다. 윤재욱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며칠 뒤 작은 인터넷 기사가 하나 올라온다. 재벌 회장, 전직 경찰 출신 경비와 수상한 관계. 기사는 사실과 추측을 섞어 놓았다. 두 사람이 찻집에 간 사진, 병원 앞에서 함께 있는 사진. 각도를 교묘하게 잡아 마치 연인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다. 재벌도 외로우면 저러나 보네. 경비가 노린 거 아니야? 나이 들어서 판단력 흐려진 듯. 기사는 빠르게 퍼진다. SNS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 입에서. 회사 안도 순식간에 시끄러워진다. 진짜야? 회장이랑 경비가? 기사 봤어? 사진도 있던데. 이거 큰일인데. 직원들이 수군거린다. 어제까지 그저 소문이었던 것이 오늘은 기사가 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노골적으로 변한다. 강민수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다. 복도를 걸을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식당에 갈 때.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린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한다. 해명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일을 할 뿐이다. 윤서인은 기사를 보고 분노한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녀는 비서를 부른다. 누가 언론에 흘렸는지 찾아내세요. 알겠습니다. 윤서인은 책상을 탁 친다. 이건 단순한 가십 기사가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다. 누가 이런 짓을. 그녀는 곧바로 자식들을 의심한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윤서인은 강민수를 부른다. 요즘 밖에서 무슨 말이 도는지 알고 있죠? 압니다.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강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한다. 하지만 윤서인은 그의 표정에서 피로를 느낀다. 왜 이런 일까지 생겼는지 알려줘요. 강민수는 망설인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나중에 모든 게 분명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서희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진다. 그럼 지금은 나를 못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왜 말을 안 해요? 강민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윤서희는 깊은 한숨을 쉰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거리가 생긴다. 윤서희는 강민수를 대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다. 강민수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 전에는 자연스럽게 나누던 짧은 대화도 줄어든다. 오늘 날씨가... 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두 사람 모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낀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날 밤 윤서희는 자식들과 크게 다툰다. 세 남매가 어머니 집에 모여 있다. 그 사람 당장 내보내세요. 윤재욱이 소리친다. 어머니가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윤미선도 거든다. 내 옆에 누굴 둘지는 내가 정한다. 윤서희가 단호하게 말한다. 어머니는 지금 이용당하고 계신 겁니다. 이용? 무슨 말이냐? 그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요.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윤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말다툼은 점점 심해진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진다. 결국 윤재욱이 결정타를 날린다. 그 경비가 아버지 사고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였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진다. 윤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뭐라고? 20년 전 아버지 교통사고. 그때 수사 담당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윤재욱은 서류를 꺼낸다. 당시 사고 보고서, 수사 기록, 강민수의 서명. 윤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는다. 이게 진짜입니까? 확인하셨으면 됩니다. 자식들이 나간 뒤 윤서희는 혼자 남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계속 들여다본다. 강민수의 이름, 그의 서명, 사고 결론. 단순 교통사고. 왜 말을 안 했지? 배신감이 밀려온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고를 수사했던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숨겼을까? 윤서희는 눈물을 흘린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다음 날 윤서희에게 익명 편지가 도착한다. 흰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 당신 남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당시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하세요. 윤서희의 손이 편지를 쥔 채 떨린다. 사고가 아니라고? 그럼 뭐란 말인가? 그녀는 즉시 비서를 부른다. 20년 전 남편 사고 기록 전부 다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윤서희는 며칠 동안 사고 기록을 샅샅이 뒤진다.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차량 정비 기록, 부검 보고서 하나하나 다시 읽는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결론 났지만 정비 기록에는 이상이 없었다.
목격자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 어떤 사람은 급제동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들었다고 했다. 이게 뭐지? 윤서인은 점점 불안해진다. 윤서인은 강민수를 조용히 부른다. 회장실, 늦은 밤, 두 사람만 있다. 당신 내 남편 사고에 대해 뭔가 알고 있죠? 강민수는 입술을 깨문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윗선에서 압박이 있었습니다. 윤서희의 얼굴이 굳는다. 그럼 왜 그렇게 괴로운 얼굴로 다닙니까? 윤서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 솔직한 말을 해줘요. 내 남편은 어떻게 죽은 겁니까? 강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연다. 회장님, 남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 당시 현장에 조작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윤서인은 의자에 주저앉는다. 강민수가 나간 뒤 윤서인은 혼자 남아 남편 사진을 바라본다.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당신 아직도 나한테 숨기는 게 있나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진다. 그녀는 오랫동안 운다. 20년 동안 사고라고 믿었던 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니. 그럼 누가? 왜? 질문만 늘어날 뿐 답은 없다. 며칠 뒤 더 큰 기사가 나온다. 재벌 회장 남편 사고 수사. 당시 담당 형사가 현재 개인 경비로 재직. 기사는 더 자극적이다. 과거 사고와 현재 관계를 연결시킨다. 이건 우연일까? 계획일까? 경비가 뭔가 알고 접근한 것 아닐까?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사람들은 추측하고 판단하고 비난한다. 회사는 더욱 시끄러워진다. 윤재욱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 회장의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경비를 즉시 해고해야 합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의견을 낸다. 윤재욱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윤서인은 단호하게 말한다. 그건 내 개인 문제입니다.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어머니, 이미 회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사회가 내 사생활까지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팽팽한 대립이 계속된다. 그날 밤 강민수는 예전 동료를 만난다. 오래된 술집.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는다. 그 사고 윗선에서 덮으라 했던 거 맞지? 예전 동료는 술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인다. 맞다. 누가 시켰는지 이제 와서 말할 수 있나? 동료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말한다. 재벌 쪽에서 압박이 있었다. 강민수의 숨이 막힌다. 그 재벌 혹시? 그래, 지금 내가 지키는 그 집이다. 강민수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그럼 회장님 가족 중 누군가가? 확실한 건 모르겠다. 하지만 압박이 그쪽에서 왔던 건 확실해. 증거는? 다 없어졌어. 당시 기록 대부분이 사라졌지. 강민수는 주먹을 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하나? 하나 남은 게 있긴 해.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뭔데? 당시 녹취 파일. 내가 몰래 백업해뒀어. 며칠 뒤 강민수는 녹취 파일을 받는다. USB 하나. 그 안에 20년 전 대화가 담겨 있다. 그는 혼자 집에서 파일을 재생한다. 사고로 처리하세요. 하지만 현장 증거가. 신경 쓰지 마세요. 윗선에서 처리할 겁니다. 누가 지시한 겁니까? 그건 물으면 안 됩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난다. 하지만 목소리는 선명하다. 강민수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안다.
같은 시각 윤서인은 혼자 강민수의 과거를 더 찾아본다. 전직 경찰, 성실한 수사, 좋은 평판.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퇴직. 왜 그만뒀지? 그녀는 당시 뉴스 기사를 찾아본다. 그리고 한 기사를 발견한다. 강력계 형사, 동료 사망 사고 후 사표 제출. 윤서인은 기사를 읽으며 그의 아픔을 조금 이해한다. 그 사람도 상처가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윤서인은 최종 결심한 얼굴로 강민수를 부른다. 오늘 안에 모든 걸 말해요. 내 남편 사고, 당신이 알고 있는 전부. 그리고 왜 그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강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오늘 밤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하는 겁니까? 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눈빛에 불안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오른다. 하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보인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늦은 밤 윤서희의 집 서재. 불은 하나만 켜져 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린다. 윤서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강민수를 바라본다. 이제 말해보세요. 강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쉰다. 손이 떨린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야 하는 순간이다. 회장님 남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윤서희의 손이 떨린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크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강민수는 서류 봉투를 꺼낸다. 오래된 사진들, 현장 기록, 그리고 USB. 그날 브레이크 줄이 일부러 잘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사진을 하나씩 펼쳐 보인다. 정비 기록도 조작이었고 목격자 진술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윤서희는 입을 막고 숨을 삼킨다. 사진 속 남편의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다. 당시 저는 신참 형사였습니다.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지만 윗선에서 사고로 결론 내리라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누구한테서요? 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당시 회장님 큰아들 쪽에서 강하게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 지금 무슨 뜻인가요? 윤서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설마, 아니 설마. 회사 지분 문제로 회장님 남편과 계속 다투던 쪽이 큰아들이었습니다. 당시 회장님 남편은 회사 경영권을 큰아들에게 넘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멈춰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강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사고 며칠 전 큰아들과 회장님 남편이 크게 다투는 걸 여러 직원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차량 정비를 담당했던 정비사가 갑자기 거액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윤서희는 의자에서 힘없이 주저앉는다. 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강민수는 USB를 꺼낸다. 이건 당시 제 동료가 몰래 녹음한 파일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재생한다. 사고로 처리하세요. 하지만 현장 증거가 이상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윗선에서 처리할 겁니다. 윤재욱 이사께서 직접 지시하신 겁니다. 녹음이 끝난다. 방안이 조용해진다. 빗소리만 들린다. 윤서희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울기만 한다. 20년 동안 사고라고 믿었던 것. 그게 아들이 저지른 살인이었다니. 이걸 왜 이제서야? 증거가 완전히 모이기 전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강민수도 눈물을 흘린다. 당신은 왜 내 곁에 온 겁니까? 윤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처음엔 속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진실이 묻혔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회장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민수가 묻는다. 윤서인은 천천히 일어난다. 눈물을 닦는다. 그리고 단호한 표정을 짓는다. 진실을 밝혀야죠.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해도 죄는 죄입니다.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열린다. 이사회실. 자식들 전원과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다. 윤재욱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로 긴급 소집을?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는다. 모든 시선이 윤재욱에게 쏠린다. 뭐라고요? 20년 전 내 아버지 사고.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 윤서인은 리모컨을 든다. 스크린에 증거들이 하나씩 뜬다. 조작된 정비 지시서, 정비사에게 송금된 거액의 돈, 위증을 요청한 녹취록. 이건 당시 내가 비서를 통해 보낸 지시서다. 윤서희의 목소리는 차갑다. 이건 정비사 계좌로 들어간 3억 원. 출처는 내가 관리하던 비자금이다. 증거가 하나씩 쌓인다. 윤재욱은 얼굴이 새하얘진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 윤서희는 USB를 든다. 그럼 이 녹음도 조작이냐? 녹취가 재생된다. 윤재욱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린다. 사고로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회의실이 술렁인다. 이사들이 윤재욱을 쳐다본다. 충격과 경악의 표정들. 윤재욱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어머니, 말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 저는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 내 아버지를 죽이는 게 회사를 위한 거였냐? 윤서인은 소리친다. 그녀의 목소리에 20년간 쌓인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다. 아버지는 회사를 외부에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 끝이었어요. 그래서 죽였다? 죄송합니다. 윤재욱은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체념이 담긴 표정이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린다. 경찰이 들어온다. 윤서희가 미리 연락해 둔 것이다. 윤재욱 씨 살인 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운다. 윤재욱은 저항하지 않는다. 어머니. 그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른다. 윤서희는 고개를 돌린다.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윤재욱은 끌려나간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윤미성과 윤재우는 울고 있다. 3개월이 흘렀다. 윤재욱은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뉴스는 며칠간 이 사건으로 들끓었다. 재벌 아들, 아버지 살해교사,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강민수는 진실을 밝힌 영웅으로 재조명받았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지냈다. 윤서희 곁에서 그녀를 지켰다. 작은 결혼식장. 사람은 많지 않다. 윤미성과 윤재훈, 그리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 있다. 언론은 차단했다. 윤서희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서 있다. 강민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그녀 옆에 서 있다. 윤미선이 앞으로 나온다. 어머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경비를, 왜 저 사람을. 미선아.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했는지. 윤미선은 강민수에게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강민수는 깊게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스스로 서약한다. 나는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윤서희가 먼저 말한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강민수가 대답한다.
두 사람은 천천히 손을 잡는다. 주름지고 거친 손들. 하지만 따뜻하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작지만 진심 어린 박수. 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윤서희의 손을 더 꽉 잡는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람 취급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당신은 처음부터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걸 알아봤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고 천천히 입을 맞춘다. 긴 키스는 아니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 하지만 그 안에는 20년간의 슬픔과 3년간의 기다림과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결혼식장을 나선다. 밖에는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고 있다. 회장님, 한 말씀만. 결혼 소감 좀 들려주세요. 윤서희는 잠시 멈춰선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한다. 사랑에는 나이도 신분도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민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는다. 우리는 남은 시간을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오른다. 차가 출발한다. 작은 아파트. 윤서희는 큰 저택을 떠나 강민수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다. 이렇게 작은 곳은 처음이에요. 윤서희가 웃으며 말한다. 불편하시겠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는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인다. 이제 뭐하고 살까요? 윤서희가 묻는다. 그냥 천천히 살면 됩니다. 강민수가 대답한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본다. 다음 날 아침, 강민수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한다. 계란 후라이, 토스트, 커피. 윤서희가 일어나 부엌으로 온다. 당신이 요리를 해요? 서툴지만요. 맛있겠어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는다. 간단한 아침이지만 함께라서 특별하다. 행복해요. 윤서희가 작게 말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강민수가 대답한다. 오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한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두 사람을 본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선은 신경 쓰이지 않는다. 예전엔 이렇게 걷는 게 꿈이었어요. 윤서희가 말한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매일 걸어요. 네. 벤치에 앉아 쉰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본다. 우리도 저랬었죠. 오래전 일이네요. 두 사람은 웃는다.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다. 오늘 윤재훈이 전화했어요. 윤서희가 말한다.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 행복하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행복하다고 했죠. 윤서희는 강민수를 바라본다. 당신 덕분이에요. 저야말로 회장님 덕분입니다. 이제 그만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 부르세요. 서희 씨. 네. 두 사람은 미소 짓는다. 며칠 뒤 강민수는 예전 동료 묘지를 찾는다. 윤서희도 함께 간다. 형, 이제야 왔습니다. 강민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절을 한다. 윤서희는 조용히 옆에 서서 지켜본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하세요? 네. 강민수는 눈물을 닦는다. 1년 후, 강민수와 윤서희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오후엔 책을 읽고, 저녁엔 함께 요리한다. 윤미성과 윤재우는 가끔 찾아온다. 이제는 강민수를 아버지처럼 대한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바닷가를 찾는다. 여기 좋네요. 윤서희가 말한다.
가끔 오시죠. 좋아요.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걷는다. 파도 소리가 들린다. 당신 후회 안 해요? 뭐요?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거요. 강민수는 고개를 젓는다.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두 사람은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본다. 석영이 두 사람을 비춘다. 사랑해요. 윤서희가 먼저 말한다. 저도 사랑합니다. 강민수가 대답한다. 두 사람은 포옹한다. 긴 포옹. 세상의 모든 시선도, 과거의 모든 아픔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서로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엔딩 내레이션. 젊은 날 법을 지켜 싸웠던 한 남자. 늙어서도 진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싸웠다. 그리고 권력보다 강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두 사람은 늦게서야 알게 되었다. 사랑에는 나이도 신분도 없다. 인생의 후반부에도 기적은 온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글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